안녕하십니까. 마지사랑병원의 변정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에서 흔하게 수술하고 있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때 사용하는 이식물의 종류에 따른 결과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어떤 수술을 하나요? 사실 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이라고 하면은 다른 부위 같은 경우에는 봉합술도 고려를 할 수가 있지만은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봉합술은 잘 시행을 하지 않고요. 재건술을 합니다. 봉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끊어진 끝단을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을 봉합이라고 한다면은 재건술은 파열된 인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뼈에 터널을 뚫어서 이식물을 터널에 삽입을 하고 위아래 고정을 해서 인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을 재건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파란 부위가 전방십자인대가 되겠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은 전방십자인대 수술한 모십도가 되는데 경골과 대퇴골에 터널을 뚫고 이식물을 통과시킨 다음에 위아래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식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환자 본인 무릎에 있는 힘줄을 이용하는 자가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타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은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타가건이 있겠죠. 죽은 사람으로부터 채취하는 부위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아킬레스 힘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크게 환자 본인 무릎에 있는 힘줄을 이용하는 자가건이나 아킬레스를 이용하는 타가건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가건과 타가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가 많습니다. 대부분 자가건을 주면 장점이 많고요. 다만 타가건의 장점이란 뭐냐면 수술 시간이 좀 짧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가건을 쓰게 되면은 환자 무릎에서 힘줄을 채취를 해서 성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에 타가건을 쓰는 경우에는 수술하는 중간에 옆에 보조자들이 성형을 하고 다듬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타가건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는 타가건의 단점들이 많은데 첫째는 면역학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반면에 자가건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 조직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또 한 가지는 타가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존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저온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세포들이 대부분 죽기 때문에 이식을 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거나 조직이 재생이 되는 경우에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합병증이 타가건 같은 경우에 기간이 길고 자가건 같은 경우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합병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가건 같은 경우에 면역학적인 거부 반응이 터널을 뚫은 뼈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터널이 녹아 없어지거나 뼈가 넓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자가건에서는 이런 것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타가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죽어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얇게 쓸 수가 없거든요. 두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터널을 넓게 뚫다 보면은 잔존 인대를 거의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잔존 인대를 살려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안에 밸런스를 유지하는 프로프리오 리셉터를 유지할 수도 있고 혈관 조직들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재생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타가건을 쓰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조직이 힐링이 안 되게 되면은 불안정성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타가건은 자가건에 비해서 재활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염증도 오래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건의 장점이 많고요. 비용적인 문제도 있게 되는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경우에 타가건을 쓰게 되면은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가건을 쓰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게 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수술의 결과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을 했으니까 벌써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한 지가 횟수는 26년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한 10년 정도는 경험도 없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가건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한 15년 정도는 자가원을 이용을 해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초창기 때 10년의 결과하고 지금 한 15년 후에 자가원을 쓸 때 결과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역학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뼈를 녹이거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감염물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터널이 넓어져서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동요라고 하면은 무릎이 밀리는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점점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자가가원인 경우에는 본인 조직이기 때문에 면역학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터널이 넓어지거나 염증이 생길 문제도 없고, 또 2차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자가권하고 타가권하고 자가권이 월등히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타가권을 추천하는 의사분들 중에 그 논리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자가권을 쓰는 경우에는 슬개권을 쓸 때는 무릎에 관절염이 온다거나, 햄스트링 권을 쓰는 경우에는 근력이 떨어진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자가권에 비해서 타가권이 좋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슬개권은 비선호를 하는 거는 관절염이 생기거나 근력이 떨어지는 거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권 중에서도 세미텐디노스 텐던만을 이용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햄스트링권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부분 세미텐디노스 텐던하고 그라실리스 텐던을 쓰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사투리우스 텐던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미텐디노스 텐던, 반건양건이라고 하죠. 이걸 채취하면서 그라실리스 텐던도 보존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사투리우스 텐던도 다시 봉합을 해주기 때문에 근력 저하의 감소 소견은 거의 없는 것이 저희는 이미 입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권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요. 다른 의사분들이 타가권에 비해서 자가권이 더 결과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사실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고, 이미 저희들은 자가권을 이용한 수술에 좋은 결과들 많이 입증을 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비교적 흔한 병입니다. 요즘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됐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한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젊은 나이에 다치고 나가지고 꽤 고생을 몇 년 동안, 몇 년이 한 10년 넘게 가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활동이나 여러 가지 지장이 많게 되겠죠. 그런 분들 저희들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참 안타까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자가권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